앞서 우리는 거대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차분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역사에는 늘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위기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징후를 먼저 읽어낸 사람들만이 방향을 바꿀 시간을 얻습니다.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이야기 속에서도 그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설마 이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변화 속에서 거대한 흐름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옥과도 같았던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 속에서 먼저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네 가지 준비를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가르는 결정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산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질 때 정부가 가장 먼저 통제하는 것은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은행을 통제하고 외환을 제한하며 자산을 묶어버립니다. 그 순간 국내에 있는 돈은 사실상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 그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 계좌에 돈이 있었지만 그 돈을 꺼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현실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증권 계좌와 달러 자산을 미리 준비해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정부가 쉽게 손댈 수 없는 곳에 자산을 옮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탈출로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들은 패닉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위기가 움직였느냐, 아니면 위기가 시작된 뒤에야 움직이려고 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국제 인증 서류였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종이들입니다. 졸업장, 면허증, 성적표, 경력증명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서류를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야 하는 순간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제 인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외국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의사로, 교수는 교수로, 기술자는 기술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장이 없는 서류는 외국에서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에서 의사로 일했고 누군가는 거리에서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단지 종이 한 장에 찍힌 도장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세 번째 생존 키트는 디지털 자산이었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국경도 통제할 수 없는 돈,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처음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위험한 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건 도박이다라고 말하며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마지막 탈출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으로 빼앗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행 계좌는 동결될 수 있고 현금은 압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정부가 쉽게 통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에서는 손바닥만 한 USB 하나 속에 평생 모은 자산을 담아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작은 플라스틱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 현실 세계의 생존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중 국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또 하나의 문을 준비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질 때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동의 자유입니다. 한 권의 여권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닫힌 국경 앞에서 멈춰 서게 만드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베네수엘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럽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비행기에 올라 새로운 나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라 합법적인 시민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국경을 넘어도 환영받지 못했고 난민 수용소에서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같은 위기 속에서도 삶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단 한 권의 여권이 누군가에게는 자유로운 삶을 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긴 불확실한 기다림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준비, 해외 자산, 국제 인증 서류, 디지털 자산, 그리고 또 하나의 국적.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의 붕괴 속에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들이 배낭 속에 넣어두었던 진짜 생존 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정말 갑자기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먹구름이 하늘에 가득 끼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비가 올 가능성을 떠올립니다. 경제 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애써 외면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준비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상황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이 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늦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이미 진짜 늦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화폐 가치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조용히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함을 읽고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혹시 비슷한 변화의 신호가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변화나 징후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중요한 통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